자, 이제 비교하라에 대해서 한번 보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읽어보고 나중에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들만 얘기를 해줄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개념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 비교, 대조, 대비 다 같은 맥락의 말들이야. 어떨 때는 발문의 물음에서 비교, 보통 일반적으로 비교하라는 지시어가 나오는데 대조해라, 대비하라. 대비하라는 별로 안 나오고 대조하라 나와. 그러니까 비교 둘 다 공통적으로 둘 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문들을 견주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라는 건데 비교하라는 거는 비교하라는 논증 지시어 논술 문제 지금 발문의 물음에 나오는 비교하라는 지시어는 크게 그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주목을 해서 차이점을 밝히라는 얘기야. 근데 대조하라, 대비하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차이점에 주목해서 차이점을 크고 굵게 조망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교하라는 말보다 대비하라는 말, 특히 이대 같은 경우 그런 말이 많이 적혀 있는데 크게 큰 틀에서 견주라는 얘기지.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미안,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지. 발문의 물음에 뭐뭐뭐뭐를 비교하고 뭐 예를 들면 가와 나를 비교하고 뭐뭐뭐뭐 하라. 이렇게 복합론제 뭐 비판하라 뭐 설명하라.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 그치?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두 번째는 아까처럼 가와 크게 나를 비교 분석하라 같은 말이야. 이런 말들이 있어. 단독론제 뒷부분에 좌우지간 비교하라. 여기에 뭐 요약을 하고 뭐 이런 말들. 앞부분에 나왔을 때하고 뒷부분에 지시어가 나왔을 때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와 나를 비교하고 논증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게중심은 여기 있지, 그지? 이 논증, 비판하든 설명을 하든 뭐 해석을 하든 여기 좀 있지만 앞에서 비교하라는 얘기는 어떤 주제 개념에 주제에 맞춰서 어떤 관점, 세부 관점, 대비되는 관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치? 논지가 있다. 얘를 명확하게 찾아내라. 는 주문이야. 그러니까 앞에 비교하라는 얘기는 이 논점만 찾아서 짧고 강렬하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되겠지? 이게 드러나야 논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뭐 비교하고 가의 입장에서 나를 뭐 비판하라, 뭐 또는 가의 어느 한 입장에서 다를 뭐 설명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이런 맥락이야.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왔을 때는 이 논의점을 키워드를 찾는 게 비교의 어떤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통점은 별로 개입할 여지가 없지. 공통점은 곧 뭐 주제 개념이겠지. 이 차이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찾는 거지. 그런데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비교 분석하라는 거는 아까 봤듯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드러내서 찾으라는 얘기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 그래서 일단 비교와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향해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른가를 드러내는 설명의 방법이다. 즉 비교와 대조는 비교는 다 합쳐서 비교라고 그러자고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항상 관계가 있지, 그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함으로써 각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 설명의 진술 방식이다. 비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이 다른 것과 어떻게 같은가 또는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줌으로써 그 어떤 것을 설명하는 진술 방식이다. 어떤 것, 논의점들을. 이때 유사점보다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특히 강조하는 경우를 일컬어 대조 또는 대비라 한다. 비교는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효과적일 뿐 아니라 그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대상을 다른 것과 비교하면 그 본질이나 특성은 더욱 잘 드러난다. 논의점은 명확히, 관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교 대상 및 비교 기준을 잘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해가며 기술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교,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이 지금 비교 대상이라는 말이 하나 썼어. 그 다음에 비교 기준이라는 말을 썼어. 비교 대상.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나를 비교하라. 아까처럼 돼 있으면 뭐야? 비교 대상은 쉽게 얘기하면 지문별 비교라고 하면 돼. 지문. 가는 어떻고 아까 우리 수업한 걸 보면 나는 어떻다 이런 되겠지, 그치? 응? 그래서 비교 대상별로 비교한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많아. 첫 번째는 짧은 답을 요구할 때, 그치? 답안을 요구할 때 핵심만 딱 보면 되겠지? 그치?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발문의 모름에서 전반부에 있을 때, 그치? 그런 경우가 주로 해당되지. 이에 비해서 비교 기준은 뭐냐면은 기준별 비교야. 논점을 정하는 거야. 논의점을. 예를 들어서 지문이 연세대가 많이 그렇게 해. 지문 가나다를 비교 분석하라. 연세대 1번 문제의 특징이야. 가와 나다를. 그러면서 가에 한 뭐 지문도 길어. 나도 그렇고 다도 그래. 가, 나, 다야. 뭐 4개를 주든 3개를 주든 지문을 줘. 비교를 하래.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주제 개념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간 본성이라고 하면 찾아. 우리 그때 봤던 인간 본성에 대해서 여기는 이기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성적인 거를 여기는 충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뭐 또는 뭐 이타적인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뭐 아까 우리 그 호혜성을 상호 이타주의 같은 걸 막 들어가 있어. 또 그리고 그 안에 뭐 여기에는 뭐 충동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또는 이성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이게 막 글이 막 이렇게 섞여서 막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보면 연세대가 천자 긴 걸 지금 되게 어렵지. 그러면은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안에 많은 논의점들이 지금 있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바라보는 어떤 뷰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본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는 뭐 이기적이고 성을 강조하고 나는
이타성을 강조하고 다는 호혜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부 기준이라 그러는 거야. 세부 논점, 비교 기준. 두 번째는 근데 이 이타적이고 호혜적인 이타성인데도 뭐가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그 다음에 어떤 논의점으로 이타성과 호혜성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갈라지는 지점이 뭐 예를 들면은 주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겠지. 또는 인간 행위의 뭐 어떤 근거에 있어서 가와 나는 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논의점들을 정했지. 이게 비교 기준이야.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어렵지. 왜 어렵냐면은 제시문 내용을 이렇게 오버랩 돼 있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 이렇게 겹치는 이런 걸 가지고 논의점을 스스로 설정을 해야 돼. 그래서 어려워. 일단 어려운 내용이니까 대충은 이해를 했을 거야.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는 걸로 하고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 대학 가려면 대학 말을 들으라 그랬죠. 그죠? 대학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대학 잘 들어. 대학에서 하는 말들을 다 들어야 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은 한국외대 논술 가이드에 실린 비교 분석형 문제풀이에 대한 팁이다. 대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교 분석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논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논제를, 논의의 물음을, 자료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읽고 논제에 맞춰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요약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비교에서 기준, 아까 얘기한 기준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글자 수, 또 글 지문의 내용 이런 걸 가지고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무분별하게 여러 기준을 나열하기보다는 몇 가지 특징적 비교 기준을 제시할 때 글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핵심 쟁점으로부터 세부 쟁점으로 나아가야 한대. 정해진 기준 하에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구조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한다. 두 대상에 대한 비교는 일반적으로 대조의 의미도 포함되므로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을 전개함에 있어 소주제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자, 이게 중요하지. 이게 아까 얘기한 거, 그렇게 강조한 거. 같은 층위에서 견뎌야 된다. 이거 이해됐지? 주관적이면은 대립하는 거. 객관적이고 긍정적이다 그러면 부정적이다. 또는 양가적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안 되지. 그치? 인간 본성이 이성에 의한 거다. 그런데 여기에 막 갑자기 무슨 편견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감성. 이렇게 짝을 이루는 말들. 그치? 그걸 다 유출해야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느 하나는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 다 가르쳐 줬어, 지금. 이걸 잘 따라가야 되는 거야. 자, 비교를 통한 설명의 방법. 다시 말해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나열하는 글의 진술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자, 비교, 아까 말했듯이 비교 대상별 기술 방식과 기준별 기술 방식이 있다. 비교 대상별 기술 방식은 이를테면 대상 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술한 후 이어서 대상 나에 대해서 기술하고 큰 틀에서. 반면에 기준별은 기준에 따라서 가와 나 두 대상을 차례로 번갈아 가며 기술하는 방식이야. 다시 말해 비교 대상별 기술 방식은 먼저 대상가의 속성 A,A-를 전부 나열하고 난 후에 대상 나의 속성 B, B- 또는 뭐 크게 하나 A, B 이렇게 나눠서 열거하는 거야. 가는 쓴다면 나는, 그제? 반면에 기준별로는 대상 가의 속성과 대상 나의 속성을 A, B, A-B처럼 교대로
나열해 가면서 아까 기준을 잡아서 비교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일괄 비교냐 항목 비교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해됐죠? 만약에 제시문 가와 나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두 제시문에서 공유하는 비교 기준을 A, B라고 설정한다면은 가나에 담긴 비교 대상의 개별 속성 이를테면 A와 A-, B와 B-를 찾아 기술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대상별로는 대상 가의 A, A-를 한꺼번에 나열하고 그 다음에 대상 나의 B, B-를 나열할 수도 있겠지. 어느 걸 하든 상관없어. 기수별 기수 방식은 비교 기준 A에 따라서 대상 가의 A와 대상 나의 B를 먼저 기술한 다음에 또 단락 바꿔서 비교 기준 B에 따라 대상 가의 A-와 대상 나의 B-를 기술하는 거야. 이거 이해됐지? 이해됐을 거라고 믿어요. 대충 어떤 건지 알겠지?